오늘은 택배 회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택배 회사 퀵서비스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에서는 이 택배 사업이 185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70년이나 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금융업자로서 굉장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1850년 창업 당시에는 퀵서비스 회사였다는 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1849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러시가 터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아메리카 강이라는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금이 발견된 겁니다. 무야호! 당시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200명밖에 안 됐어요.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찾아서 서부로 옵니다. 5년 만에 샌프란시스코는 200명 도시에서 10만 명이 사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되죠. 바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동부에 있는 기업들은 서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따라가고 돈이 따라가면 기업이 가죠. 기업과 돈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금융업인데 그 금융업자들도 은행과 점포를 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부로 진출하게 됩니다. 동부의 본점은 서부의 지점과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죠. 전표도 오가고 돈도 오가고 누가 운송을 해주느냐, 그걸 맡았던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입니다. 헨리 웰스라는 사람하고 핸든스 컴퍼니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급송 배송 회사를 차린 것은 핸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843년에 이걸 뉴욕 근방에서 차려가지고 미국에 이미 철도로 모든 것을 다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택배를 자기네 업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죠. 헨리 웰스라는 사람이 핸든스가 손을 잡고 올버니라는 곳까지 뉴욕에서 확대를 합니다. 더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팔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대하면 돈을 벌 거다 했는데 핸든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적당한 규모의 사업으로 적당히 살기를 원했어요.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쪽 사업을 조금 진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불러들이는데 택배를 하기 위해서 마차를 몰고 다녔던 윌리엄 파고라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확대를 해서 잘 돌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헨슨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웰스와 파고 두 사람만이 됩니다. 웰스 앤 파고라는 은행입니다. 은행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업과 굉장히 직결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은행 업무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55년에 미주리주에서 주정부 자금 5만 달러를 상자에 싣고 뉴욕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도착해서 그 나무개짝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탄환과 납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돈 5만 달러가 사라진 거죠. 웰스 앤 파고 끝났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5만 달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웰스 앤 파고는 이걸 해결해냅니다. 현금 5만 달러에 이자까지 쳐서 연방정부를 갚아줍니다. 이 사건은 모든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 작은 회사가 그 많은 돈을 갚아낼 수 있었느냐?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강력한 DNA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지불하겠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금융업으로 발전하게 된 최초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크레딧 카드 사업을 시작한 게 1958년. 그 103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지불을 보증한다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돈을 떼지 않는다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웰스 앤 파고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처음에는 역마차로 시작을 했지만 철도가 계속 생겨나면서부터 뉴욕주 북단의 버팔로까지 연결하는 택배앱은 자기네 철도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진정을 합니다. 운송업은 우리의 고유한 업무이고 우리가 이걸 맡아야 하고 배달업은 본연으로 돌아가서 역마차업만 해라.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도업과 배송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철도회사는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그때 개발한 것이 뭐냐면 전신환이라는 겁니다.
겁니다. 일종의 수표 같은 것인데 돈을 주고 이 수표를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은 전달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인출해 나가는 것이죠. 100달러짜리를 끊어서 보냅니다. 철도회사가 그걸 운송을 해서 100불을 주고 샀다면 95달러를 주는 것이죠. 그럼 5달러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럼 철도회사가 돈을 잘 법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거 우리도 저걸 하면 되겠는데 자기들도 시작을 합니다. 우편안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개선합니다. 머니 오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히트를 쳐요. 조작을 못하도록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 숫자를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조가 안 되는 거죠. 우편안을 쓰지 않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 오더를 선호하는 거였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머니 오더를 끊어가지고 자기 개인 수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전기회사나 수도회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불이 끝나요. 또 어디에다가 돈을 보낼 때 그때만 해도 그걸로 다 했습니다. 이 머니 오더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 오더 사업이 날개도 친 듯이 나갑니다.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이 사건이 머니 오더였습니다. 1907년이 되면 이민자들이 그냥 수백만 명씩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사업장으로 변했죠.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환전 창구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지정한 겁니다. 바로 뉴욕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있는 이민자 수속대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은 뉴욕항에 들어와서 앨리스 섬에 있는 입국 수속 장소로 전부 내리게 됩니다. 환전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옵니다.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줬느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한테 준 겁니다.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자본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거기서 맞게 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장이 유럽을 시찰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각 도시에 있는 주요 은행과 전부 거래를 트고 있었어요. 거래를 하고 있으니 내가 가면 대접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용장을 내놓고 현금 인출하는데 자기에 대한 특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은행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갖고 회장이 돈이 한 1,000불 필요하니까 이거 돈 좀 내주시오 하는데 사인을 대조 확인하고 추심하고 1시간 반, 2시간씩 걸립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가 회장인데 내가 유럽에 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신용장 거래로는 내가 성이 안 차니 단시간 안에 돈을 내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달게. 그래서 만들었는데 트래블러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자 수표. 수표책을 사면요 액수를 쓰는 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인을 하는 난이 2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살 때 왼쪽 상단에 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수표를 쓸 때 한 장을 뜯어서 주게 돼 있어요. 점원 앞에서 내가 한 사인과 똑같은 사인을 해서 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이란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추심이 끝나는 거죠. 이걸 개발해서 트래블러 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행자들이 유럽에 가서 굉장히 큰 혜택을 얻는다. 즉 추심하는데 시간이 필요 없고 어디든지 가서 돈을 쓸 수 있고 이게 국제 화폐처럼 달러처럼 통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프랑스의 돈인 프랑화보다 오히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트래블러 책이 쓰기 쉽고 더 통용이 잘 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행사다. 여행사로서 기능을 내놓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1900년대에 트래블러 책을 만들고 미국인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만큼은 유럽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유럽 전체가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1913년쯤 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객인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3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배 19선 지속적으로 해서 프랑스 암스테르담에 쟁여놓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모든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경제가 올스톱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은 자기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전쟁통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승선권을 사야 되고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배를 잡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에는 가방을 실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왜? 가방 실을 자리에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방을 다 두고 떠났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 앞에 그 가방이 10,000 몇천 개가 쌓였답니다. 전쟁 중에도 배에 자리가 남을 때마다 그 자리에 이 가방을 싣고 미국으로 돌려보내서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지불 보증은 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상용품의 가방까지도 책임을 진 것이었죠.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한 거죠. 지불 보증이라는 약속 하나로
회사의 DNA는 비즈니스 전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됐습니다. 고객의 아픔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감의 마케팅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이 컨텐츠. 이 컨텐츠 오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냅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